떠들어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 이제 부정적분을 얘기하려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미분의 역연산. 미분을 거꾸로 연산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대문자에 대한 fx를 미분으로 해준 것은 소문자라고 잡어. 그리고 이 소문자를 적분해 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잡어? 대문자로서 이제 이게 수학적인 기호로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가 얘는 얘의 이제 미분이라고 잡았을 적에 대문자 fx를 f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사례를 두 가지로 보여주더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얘가 요 fx는 예를 들어서 뭐 4x라고 했지. 4x 플러스 7이라는 것을 미분을 했을 때 그 미분의 함수는 소문자로 주로 많이 쓰더라. 마찬가지로 대문자인 gx가 얘가 4x-1이라고 잡도록 했을 적에 요거를 미분해준 녀석은 소문자로 주로 잡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이 친구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친구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지. 이 친구를 갖다가 적분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이 녀석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결론은 무엇이다? 적분상수를 모르더라는 얘기지. 적분상수를 모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나온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야. 얘는 되지만 얘는 이게 뒤에가 마이너스 1이라는 보장이 없었다라는 얘기야. 즉, 이 미분되는 함수가 이 녀석을 가지고서 뒤에 붙어있는 상수함까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호로서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fx를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의 머리 글자를 쭉 늘린 거야. 더하겠다는 뜻이야. 비슷한 기호로서 뭐가 있지 이게? 인테그랄이랑 똑같은 거? 아이린! 내가 얘랑 똑같은 거 뭐가 있었지? 수1에서 배웠어. 더하기.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랑 똑같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리스 대 시대에서는 이게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게 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적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다 뭐 했어? 시그마에 대한 정리를 겁나게 잘게 더해서 이거를 추상으로서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시그마 정리에서 나와 있던 모든 연산 법칙이 적분에 대한 연산 법칙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태생이 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건 뭐 잡소리이긴 한데 시그마끼리에 대해서 AK와 BK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지? 시그마에 대해서 AK랑 시그마에 대해서 BK가 가능하더라. 이런 것처럼. 근데 시그마에 대해서 뭐는 안 되지? 곱과 나누기는 안 되잖아. 시그마에 대해서의 합과 차는 분배 법칙이 가능하나 시그마에 대해서의 곱하기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써먹을 수가 뭐 하더라? 없더라. 이게 연산 법칙이 없단 말이야. 그게 적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정리에 대한 모든 그 법칙들을 이 적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즉 여기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 f의 x에 대해서의 얘를 적분한 것은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 기호가 맞으나 뒤에 붙어있는 상수를 모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서 더하기 c,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알겠어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뭔지 모르니까 문자는 똑같으나 상수 쪽은 모르니까 더하기 c를 붙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됐지라? 오케이? 자, 관련 기호 예시를 한번 슬쩍 한번 보게 되면 x에 대한 제곱에 대한 미분값은 2x야. 오케이? 근데 x의 제곱 더하기 1에 대한 미분값도 2x잖아. x제곱 마이너스 2도 미분을 해주면 2x니까 셋 다 2x에 대한 부정적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2x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뭐라고 쓴다? x제곱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c. 오케이? 상수는 무조건 c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좀 얘기 좀 해줄게. 자, 이 말의 뜻은 뭐야? 인테그랄은 요 지렁이 같은 표현이고 얘는 적분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적분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뒤에 붙어있는 요건 뭐야? x라는 변수에 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 중에서 x가 아닌 것은 뭐야? 적분될 리가 없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
미분에서도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놓고 가자. 예를 들자면 어떠한 녀석이 f에 대한 x가 4xt 플러스 4라고 할게. 그것을 x에 관하여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x에 관하여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dx분에 대한 d의 fx라고 쓰는 거야. 이 지칭하는 바가 뭐야? x라는 녀석을 미분 때릴 거다라는 얘기지. 그럼 x가 아닌 이 변수인 t는 뭐가 되는 거야? 숫자 취급당한다고 했잖아. 상수로서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그 i는 4t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4t. t는 미분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 놔두면 숫자예요, 숫자에. 그냥 얘를 그냥 비슷하게나마 뭘로 봐면 돼? 얘가 2라고 한다면 그냥 8x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지. 그냥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에이? t를 2라고 한다면 그냥 숫자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 적분에 대해서도 이 i가 의미하는 법은 뭐다? 그 x라는 녀석만 적분화시켜서 차수를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x라는 거랑 관계성이 없는 것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야. 가만 놔두면 돼. 요거에 대해서만의 차이점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게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얘랑 똑같은 게 dx분의 누구를? y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오케이,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fx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라는 기호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들 슬쩍 한번 볼까요? 자, 1번서부터 한번 슬쩍 한번 볼게. 2를 적분하시오. 근데 원래 그 태생이 뭐였어? 2x를 미분하는 것이 2였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원래 얘를 적분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다? 얘는 2x 더하기 c라고 하면 쓰면 되겠지. 오른쪽 박스에 들어갈 것은 여기다가는 2x 더하기 c. 얘는 2. 왼쪽은 2, 오른쪽 박스는 2x였던 거야. 얘는 2였고 얘는 그냥 따라서 2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4번 한번 보도록 할게. 4번. 어떠한 i를 미분해서 3x에 대한 제곱이 되려면 원래는 뭘 미분해서 3x의 제곱이 된 거였죠? 원래는 누구를? x의 3승을 미분을 했더니 3x의 제곱이 됐던 거지? 그럼 얘는 미분된 거고, 그럼 이 거꾸로 가는 이 친구가 뭐가 된 거야? 피적분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는 얘기지. 그죠? 오케이. 아직은 내가 공식을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자, 6번도 이 친구를 적분을 했더니 3x가 나왔대. 그치? 근데 구하라는 건 뭐지? 6번에 대해서. fx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은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을 하게 되면 이 fx를 적분을 한 것이 이거지. 그러면 자, 이제부터 여기가 fx야. 적분을 하면 이쪽으로 간다 치자. 그러면 이 i의 기호는 뭐야? fx를 적분을 시킨 것이 3x 더하기 c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다시금 미분을 하게 되면 돌아오겠지. fx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요 i는 fx로 차수가 낮아지고 요 친구도 덩달아서 미분해주면 3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fx를 구하라는 것은 저 인테그랄에 있는 저 기호를 없애라. 근데 인테그랄을 없애려면 미분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양변을 미분을 시켜주면 되겠다는 얘기지. 하나 더 8번. 8번도 마찬가지야. fx를 구하려면 이 i가 적분이 된 것이 이거랍니다. 그럼 따라서 얘를 미분시켜준 f에 대한 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해주시면 해석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번까지 한번 다 메꿔줘. 천천히 해도 괜찮거든요. 10번까지 한번 다 메꿔주세요. 그 다음에 채점도 좀 해주시고.
좋았어. 다들 딴 데 풀고 있으니까 45 유형에 대해서 한번 슬쩍 한번 설명을 해볼게. 여기까지 하고 1차적으로서 부정적분 딱 끝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부정적분과 도함수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1번에 대한 어떤 개념을 딱 읽어보자. 우선은 소가로와 중가로, 즉 소가로를 먼저 연산을 하고 중가로, 대가로수로 우리가 연산을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fx라는 녀석을 x에 관해서 적분을 시키고 그 이후에 x에 대해서 미분을 시켰다라는 얘기므로 적분을 먼저를 하고 미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하고 미분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fx 자체로 돌아오는 게 맞아.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뭘 먼저 했냐면 x에 관해서 미분을 했대. 오케이? 그 미분을 하고 그 친구를 적분을 했으므로 차수는 높아지는데 적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붙는다는 얘기야? 상수가 붙더라는 얘기지. 오케이? 차수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분 먼저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도돌이표로 돌아오지만 미분을 해주고 적분을 했을 때는 적분으로 끝났으니까 C가 붙더라라는 차이지. 이 친구들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수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케이스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친구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했으니까 그 자체로서 x에 대한 제곱의 2x가 되겠고 미분하고 적분을 했으니까 돌아오는 건 맞되 상수가 붙겠구나 라고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겠고 11번이었어요. 그 다음 거는 18번이나 하나 해줄게. 자, 대문자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대문자는 요거를 미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적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돌아오되 상수항에 C가 붙겠죠. 문제는 대문자 F형이 2이므로 C라는 것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fx는 6x에 대한 제곱에 7x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 F2라는 것은 24에 14에 플러스 2인 얼마다? 12라고 하시면 되겠지. 뭐 요 정도야. 자, 얘도 그냥 푸근푸근하게 한번 다 메꿔주세요. 빠르게 19까지 쭉쭉. 다음 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오른쪽 거를 보게 되면 이제 46개념이야.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도 연산법칙이 있었듯이 부정적분에 대해서도 연산법칙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서 x의 n승이라는 녀석을 미분을 하였을 때 오케이? 자, 이거 미분을 했더니 n 곱하기 x의 n-1이 되더라는 얘기지. 그럼 이 i를 적분한다고 했을 적에 우선 첫 번째 기억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차수가 하나가 늘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야. 차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즉 n-1승이 n승이 되면서 끝내려면 우선 차수가 늘어나야 돼. 그래서 요걸 보고서 x는 n승이 되겠군. 근데 앞에 있는 요 n은 처음에 이 n이 있었잖아. 얘를 약분시키지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약분을 시키려면 분모에다가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n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과거에 있었던 이 지수가 이렇게 쓰여지고 공식으로서는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과거에 있었던 이 녀석을 분모로 내린다가 공식이야. 알겠어? 과거에 있었던 지수를 분모로 내리고 차수 하나를 더 올려주면 돼. 얘도 하나 올려주고 얘도 하나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친구를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분모에다가도 플러스 1, 분자에다가도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 붙여주시면 되는 거다. 자, 한번 가볼게. 그렇다면 X에 대한 N승을 X에 관해서 적분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X에 대해서 분자 부분은 차수가 하나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를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한번 더 써주시면 되는 거다. 알겠어요? 이렇게 분모에다가도 하나를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야. 지수랑 분모에다가 두 번에 걸쳐 써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연습할게.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하나 더. 자,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x는 얘를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4라고 해주시고 기존에 있었던 4 x는 이제부터 여기 뭐라고 써주면 돼? 3이라 써주시고 3이라 써주시고 이게 돼 5 더하기 c 괜춘? 오케이? 지수가 하나가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거를 분모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구나. 이게 부정적분에 대해서의 단순한 공식이에요. 콜? 미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공식 배웠었지? 얘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자, 이거 하나랑 영승, 상수라고 불리는 것은 상수항을 적분하면 1차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얘 2에서 보시게 되면 그냥 x 더하기 c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1이라는 것을 얘 2, 얘에서 두 번째 거 1이라는 것을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 그냥 얘가 상수항이 차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1차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옆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시그마 정리랑 동일 이렇게 적어줘. 함수의 실수배 합차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시그마 정리랑 동일 시그마 정리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래서 1번 K라는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시그마 바깥으로 뺀다. 인테그랄 바깥으로 뺀다. 오케이? 실수배할 수 있고 합과 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이게 근데 시그마 법칙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내가 몇 개 정도만 해줄게요. 2번이랑 4번 한번 볼까? 2번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x에 대해서의 11승 11분의 1 더하기 c. 얘는 y에 대해서 y를 적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주인공이 누구야? y라는 녀석을 적분하겠다는 뜻이야, 얘가. 그쵸? 뭐, 그 다음 거는 별거 없고. 8번 하나만 메꿔줄게. 8번. 8번. 요거는 분배 법칙으로서 2x랑 4를 의미합니다. 2가 바깥으로 가서 x가 되겠죠? 얘는 바깥으로 가서 1밖에 안 남겠지. x를 적분해 주시면 2분의 1에 대한 x제곱이고요. 얘는 4에 대해서 1이라는 녀석을 적분해 준 것은 x라고 쓸 수 있겠다. 그리고 x제곱에 대한 4x 더하기 c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거는 빈칸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인테그랄에 2x 더하기 4에 대해서의 적분을 그냥 바로 해주게 되면 2에 x에 대한 제곱에 4x 플러스 c 한 줄짜리로 가능하죠. 이것도 바로 약분 될 겁니다. 암산이 되면. 자, 이것도 영상 잠깐 끊을 테니까 이것도 9번까지가 아니라 빠르게 한번 112쪽까지 하는데 하나만 더 해줄게. 오른쪽 더 있다. 곱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3번, 14번, 15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4번을 한번 해줄게요. 15번이랑 자 14번과 15번인데 두 문제를 한번 딱 띄워주시고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친구를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라고 볼 수 있겠고 전개 후에 적분을 하게 되면 분모의 3이니까 약분, 분모의 2니까 약분, 그 다음에 얘 아무것도 없을 때는 x 해주시고 c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전개 후 하나씩 약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15번도 전개 그 다음에 적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16번 하나만 해줄게요. 16번이야. 분수를 적분하는 것은 문과 수학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분수꼴로 나눴다는 것은 약분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약분을 시켜줘서 재정리해 주시게 되면 x 더하기 2를 적분하라는 뜻이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 x에 대한 제곱 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분수꼴은 약분을 꼭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는
18번까지만 하고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 맡길게요. 한 15분 줄게요. 자, 요 아이 같은 케이스는 뭐가 가능하다? 분배 법칙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금 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아이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묶어주시면 3x 더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요것은 2분의 3x에 대한 제곱 2x로서 합니다. 따로따로 적분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만든 뒤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른쪽에 여기 있는 18번 수업부터 끝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112쪽까지 또 한번 메꿔볼래요? 자, 한번 다 합시다, 이거. 단순 연산. 실질적으로서 영상 시간은 21분밖에 안 지났어. 그치? 응. 자, 얘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전개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당연한 거였다. 근데 만약에 이 차수가 2차가 아니라 4차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개 4번 할 것이냐는 얘기지. 겉절이 공식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공식으로서는 인테그랄에 속에 있는 친구가 몇 차식일 때만 가능하느냐? 1차식일 때만. 안에 있는 이 소가로 속에 있는 친구가 1차식일 때만, 그때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간단하게 증명부터 한번 해주기 전에 공식부터 정리해 주자면, 겉에 거 적분, 속에 거 미분, A죠? 분의 1이야. 이렇게 알아도. 더하기 C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겉미분, 겉적분. 겉에 거에 대한 적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뭐라 하냐면, 속미분, 분의 1이야. 이렇게. 겉적분, 속미분 분의 1이야. 겉절이 공식인데, 이렇게. 겉에 거는 적분해 주시고, 속에 건 미분한 거를 역수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건더 이 새끼죠. 봐, 좀, 이거 정리 좀 해줘, 이거. 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증명 과정을 한 번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안에 있는 이 1차식을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요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할게. x에 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a만 남고 요것은 dx분의 dt라고 할 수 있겠지. 원래 얘랑 얘랑은 분모 분자의 관계는 아니야. 허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dx를 a분의 1에 대한 dt라고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금 재정립해주게 되면 t에 대한 n승에 dx가 들어갈 자리를 a분의 1에 대한 dt라고 할 수 있거든. 요렇게. 따라서 요것을 적분해주게 되면 n 더하기 1에 분의 1에 t에 n 더하기 1 그리고 a분의 1 더하기 c라고 됐던 거지. 자, 원위치를 해줘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n 더하기 1분의 1 그리고 ax 더하기 b에 대한 n 더하기 1 a분의 1이었다 c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공식이야. 오케이? 적분 한 번은 적되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볼 일이 없으니까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도 풀 수 있다. 그래서 15번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 겉에 거 적분, 속미분을 거꾸로 하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것보다 전개해서 하는 게 편하다. 당연하죠. 2차인데. 내가 알려준 것은 저것이 2차가 아닌 N차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걸 전개를 하다가 시간을 보내기니까 저것도 알아둬라. 자, 마지막 47번 유형을 하고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꼭 짚고 가야 될 거 문제 2문제 정도만 딱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좀 길게 쉴게요. 자, 개념 47을 보게 되면 지금 도함수가 주어질 때 원래 함수, 지금 적분 함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으라는 얘기지. 첫 번째 테마야. 자, fx라는 것은
f'x를 적분한 것입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적분을 하면 3분의 1에 대한 x의 3승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어진 추가적인 내용이 적분했을 때 f의 0이 2이므로 c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더라. 즉 c는 어떤 함수의 y절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f0의 값입니다. 따라서 fx가 짠 이렇게 나오게 돼요 라는 뜻이죠. 별거 없죠? 앞장의 내용에 대해서의 뭐 재탕 삼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25번에 대해서 하나 다시 한 번 더 그냥 확인차 한번 보게 되면 이 애를 우리가 fx라 한다는 것은 적분을 하겠다. 근데 c 값은 4니까 뭐 이거 바로 된 거지? 그럼 만약에 f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적분을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서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3분의 2의 마이너스 1의 c인데 그 값이 1이래. 이렇게. 그럼 따라서 c라고 불리는 친구가 이거 넘어가서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정리된 친구는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해주시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가벼우니까요. 32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는 여기 중에서 뒷부분에 유형 73 하나 이걸 해줄 거야. 자, 같이 좀 볼까? 유형 73번에 10번.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잠시 좀 쉴게.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푸는 거. 자, 10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 자, 준비됐죠? 자, 볼게요. 지금 미분되어 있는 도함수는 1보다 크면 이 친구, 1보다 작으면 이 친구로 나누도록 한대. 그리고 얘에 대해서의 원래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1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때 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흐름 좀 따라와봐. f'x가 있어서 각각에 있는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적분을 했어. 이때 첫 번째 줄 쳐야 될 것은 뭐냐면 적분상수 c가 그냥 c가 아닌 거야. 위에 있는 c는 c1, 밑에 있는 c는 c2로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추가적인 옵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의 마이너스 2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정의역상 밑에 있는 녀석에다 대입할 수밖에 없던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1이므로 c2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c2에 대한 값은 얼마라고 적어줘? 9라고 적어줘. 9. 가에 들어갈 건 9야. 자, 밑에 읽어봅니다. 또 fx가 아니라 적분을 해주는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면 연속이다 줄 한번 쳐주시고 우리가 연속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라고 우린 배웠어요? 처음에 함수가 연속이래. 그 전 단계 연속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얘는 돼. 이어져 좌우한 거. 그렇지. 좌우 극한이 같다는 얘기지. 좌우 극한이 같다는 얘기잖아. 연속이라는 것은 그 상위 개념이. 그래서 1에서 연속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1에서도 연속이기 때문에 1 왼쪽과 1 오른쪽에 대한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똑같아 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에 대해서의 우극한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c1이고요. 얘는 아까 전에 9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이랑 같다. 그래서 c1이 얼마다라는 걸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것도 새로운 유형이었고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12번만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다 풀 수 있어요. 자, 12번하고 영상 끊을게요. 자, 갑시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 12번의 풀이 또한도 앞전에서 배웠던 여러분 한 주 전에 배웠던 그래프 그리기라는 거 기억나요? 원래 함수가 있으면 미분 때린 그 도함수를 그리시고 극대극소를 찾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도함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주어지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조금 연습을 하시면 적분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좀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3에 대해서의 x의 x-2가 f'이다.
0이랑 2에 대해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이니까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다만 높낮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적분상수 C가 없어서요. 자, 이제부터 갈게. fx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fx는 x에 대한 3승 그 다음에 3x에 대한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근데 이 친구의 극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0,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c 값은 마이너스 1이 됐던 거지. 두 번째 극소값은 x가 2일 때 값이다 보니까 f에 대한 2일 때니까 8, 12,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그래서 2, 마이너스 5가 극소값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원래 함수를 추정해 주시고 높낮이는 주어져 있는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서 넣어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돼. 자, 12번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17번까지를 좀 마스터해 주세요. 자, 하나 더 해야 된다. 17번. 이건 아마 못 풀 거야. 자, 하나 찾아서 17번만 하나만 더 해줄게. 자, 보시면 첫 번째 전제조건 17번에서 다항함수라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적분도 가능한 함수인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분 대문자 fx래. 그러니까 이 소문자를 적분해 준 것이 대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fx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이렇게 불청객들이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 녀석이 있겠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fx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어. 우선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x에 관하여 이러한 유형들을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왼편에 있는 친구는 소문자 x로 바뀌고요.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쏘갈맹이만 남는다. 오른쪽은 12에 대한 3승에 얘는 12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x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문제 없죠? 오케이. 적분이 없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친구는 x의 fx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므로 f에 대한 x는 12x에 대한 제곱 12x 마이너스 2가 됐던 거지. 이 친구 이차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군요. fx가요. 그러면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것이므로 좀 빠르니까 좀 기다려줄게. 여기까지 좀 필기하고 있어봐. 됐지요? 그러면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극소값이고 이 극소값에 대해서의 뭐는 우리의 시선은 미분값은 0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의역은 얘를 미분을 때려서 한 번 더 미분해봐. 24x 더하기 12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시게 되면 1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러면 3 마오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5로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한번 미분을 하는 것은 뭐야? x가 완전 제곱식 하기 싫어서 한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필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 30분이라 치고요. 45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여기 16번까지를 싹 다 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콜?